안녕하세요, 글리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저는 부유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혹시 그런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가난한 게 죄다. 저희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에휴, 이 애미가 가난해서 죄다. 그런데 그분 전혀 안 가난하셨어요. 강남에 아파트가 2채가 있었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모니터가 하나 필요해가지고 중고로 하나 얻어왔어요. 당근 거래를 해서 얻어왔는데 그 모니터가 우연히도 제가 어릴 적에 살던 곳에서 가서 거래를 하게 됐거든요. 가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와, 내가 살던 곳이 이렇게 멋진 곳이 됐구나. 재개발을 해가지고 되게 괜찮은 아파트 단지들로 쫙 바뀌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아파트 브랜드명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변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제가 오늘 영상을 만드는데 계기가 됐을 거예요. 저는 이제 부유하고 싶습니다. 문제가 있었거든요. 왜 부유하고 싶을까? 저는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과 제 딸을 위해서 부유하고 싶어요. 내가 뭔가를 원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상위 차원의 자아가 그걸 원하기 때문이에요. 이 내 상위 차원의 자아는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몰랐었거든요. 이걸 모르는 채로 운이 좋아서 돈이 많았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 돈을 나의 쾌락을 위해서 쓰게 되거든요. 돈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 돈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긴 하는데 그게 다 내 쾌락을 위해서 쓰게 됐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이기적인 쾌락은요, 죄책감하고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부유하고 싶은데 부유해지면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왜? 이미 그러한 부유함을 내 개인적인 쾌락과 연관을 지었기 때문에 결국 더 이상 부유해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죄책감은요, 나를 제한하는 신념으로 작용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애가 생기고 애가 태어나기 좀 전에 하던 일이 망해버렸습니다. 제 아내는 아마도 사기 결혼을 당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저한테 매일 화를 내는데 이해가 됩니다. 망하기 전엔 그래도 매달 한 1,000만 원씩 생활비로 줬거든요. 근데 망하고 나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애기는 더 안타깝죠. 애기는 아빠가 부유했던 걸 본 적도 없어요. 아빠가 그저 엄마랑 다이소 가면 엄마가 1개 사? 그러면 2개 사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그런 애기가 된 거죠. 그리고 저는 되게 허덕거리면서 살고 있거든요. 망하면서 그냥 망하기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그냥 제가 한 푼도 없기만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생각하던 때가 정말 많았어요. 망하면서 그거 되살려보겠다고 짊어진 빚의 무게는 정말 엄청납니다. 그게 하도 힘들어서 진짜 그냥 생을 마감하려고 생각했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니, 한두 번이 아닌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제 스스로를 제한하는 신념들 때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나의 외부는 전부 다 내 내면의 반영일 뿐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주는 무제한이에요. 근데 우주가 무제한이고 공짜라고 하더라도 그게 제가 부유해지는데 도움을 주진 않아요. 거기까지만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왜 부유하고 싶은가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거죠. 저는 왜 무언가를 욕망할까요? 그 이유는 제 상위 차원의 자아가, 저를 시뮬레이션을 플레이하고 있는 플레이어가 I am이 그걸 욕망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냥 엄청 고생하면서 살고 있었거든요. 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살고 있었거든요. 정말 제 딸이 저를 살리고 있어요. 지금까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유함, 풍족함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나의 쾌락을 위해서 원하는 뭔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 부라는 것, 풍족함이라는 거는요, 에너지예요. 그리고요, 그 에너지는 흐르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해요. 흘러가는 에너지여야 뭔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의 종착지가 아니라 내가 어떤 돈의 통로에 서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돈이 뭔가 탐욕스러운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쓴 돈은 내 상위 자아가 나에게 쓰게 한 그 돈은 흘러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어루만진 거예요. 오늘 내가 먹은 짜장면은 그 중국집 주방장을 어루만지고 간 거예요. 그 사람이 미소를 지을 수 있게 해준 거예요. 내가 오늘 딸아이한테 준 꽃다발은 꽃가게 사장님을 어루만지고 그 꽃을 배달한 배송 기사님과 그 꽃을 재배한 농부님에게 미소를 남겼던 거예요. 이걸 이 나이 먹고서야 알게 된 거죠. 학교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배웠거든요. 인비저블 핸드, 아담 스미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나 배고플까봐 농부들이 막 경작을 하고 식당 주인은 나를 배고플까봐 밥을 만들고, 그게 아니라 다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거다.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다들 이기적인 동기를 가지고 뭔가를 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손이 이 모든 것을 다 조화롭게 작동하게 만들어준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손이 말하자면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인데요. 이게 바로 그 기저에는 이기심이 깔려 있다라고 배운 거죠.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게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대학교에서 4년 내내 자본가로부터 노동자를 해방해야 된다라고 배웠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내가 부유해지고 싶을 때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정작 학교에서는 정말 중요한 걸 가르치지 않았던 거예요. 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부유함, 풍족함, 이 돈이요, 다른 사람을 어루만지고 그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미소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았던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좀 많이 자유로워집니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제가 지금 행복한 이기주의자라는 책을 들고 있는데요. 이 책을 쓴 웨인 다이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풍족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획득하는 그 무엇인가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풍족함, 부유함이라는 것이요, 어떤 주파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당신이 당신의 잠재력을 풀어내기만 하면 항상 손에 닿을 수 있는 그런 주파수라고 생각해보세요. 초점을 내면으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당신은 이 부라는 것이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이 이미 많이 가지고 있음을 깨닫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를 나를 통해서 타인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 그것이 풍족함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것이 내 상위 자아가 I am이 나를 통해서 원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스크립트를 만들면서 이걸 깨닫게 됐어요. 왜 나한테 응원단을 만들게 하셨는지. 전 오늘도 이 응원단 영상을 만들면서 인생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이 있어요. 제가 멤버십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도 만들고 회원 가입하면 고맙습니다 하는 그런 게시글도 만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일주일 동안 아무도 거기에 관심이 없으셔서, 아 그래, 이 회원 가입 뭐 누가 하겠어 이러면서 그냥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회원에 가입해 주시는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되게 놀랐어요, 사실은. 이게 뭐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은 제가 계속해서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걸 원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좋은 영상 만들려고 노력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어찌 보면 제 응원단 채널은 거의 이렇게 나이 들고 나서야 인생을 다시 알아가는 제 무슨 인생 2회차 도전기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점점 성숙해가는 모습을 여러분께 보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당신의 찬란하게 빛날 내일을 응원합니다. 응원단이니까 글리치였습니다.